흔들리는 증시에서 미래를 보면서 종목을 찾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은 미래성장 산업이에요. 네네네. 지금 우리가 뭐 네. 전기차도 이제 개화, 한 1, 2년 전부터 개화기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네, 바꾸고 네. 싶이잖아요. 네. 다음은 이제 수소차, 그린에너지, 풍력, 뭐 친환경 이런 쪽도 당장은 사실 수소도 변동성이 커요. 네. 근데 큰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런 sector. 그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? 네. 어쨌든 뭐 정책이 발현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글로벌리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주도의 대규모 정책이고 뭐 자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어쨌든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어쨌든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관련해서 종목들이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은 꽤 걸린다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9월부터 시작돼서 조금 조정받으면서 유동성으로 막 올라가는 파티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밸류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팔 수밖에 없으니까 눌림이 나오는 거죠. 그러나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심 없이 그냥 가기에는 너무 지금 정책적으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어떤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. 특히 자동차 쪽이 먼저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풍력이라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 이후에 다시 기회가 온다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다 알고 계시죠? 뭐 이런 종목들은 다들 알고 있는 종목들인데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솔루션이나 OCI 좋을 수밖에 없고요. 풍력도 유니스라든지 CS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상광 M&T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고 수소는 뭐 여전히 현대기아차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모비스까지는 사실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풍력은 뭐 산업재, 뭐 기계 조선이 여전히 풍력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뭐 일부 이제 뭐 케이블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풍력을 하기 위해서 밑단에 이제 설치단에 대해서 밑에 이제 케이블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고 해요. 전체 설치해서 아마 케이블이 작동하는 어떤 매출 단이 상당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한 20, 30% 정도가. LS 전선 뭐 그렇죠. 이런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매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뭐 2차 전지, 바이오 이쪽도 뭐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? 2차 전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빠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큰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커진다는 거고. 엄청 성장하는 산업이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테슬라 관련 이슈 이후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서 약간의 뭐 스크래치가 사실 났죠. 일부 이제 최근에 뭐 화재 이슈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뭐 테슬라가 한 해 만에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단가이나 압력도 좀 그렇죠. 있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기술 혁신은 결국은 시장을 키우는 혁신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 테슬라가 어쨌든 조인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배터리 셀 업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고 또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 제조사로 간다면 사실은 지금 100배 가까이 줬던 밸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테슬라는 결국은 플랫폼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100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.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포인트인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조를 뛰어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기존의 셀 업체하고 결국 연동할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시장은 넓어지면서 2차 전지는 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일단은 셀 업체가 가면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. 물론 전고체냐 어떠냐 그 방식은 남아있지만 어떤 셀 업체가 간다면 그 뒤에는 소재나 장비는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앞쪽에 셀이 먼저 가면 뒷단에 소재 쪽으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냐 가치주에 대한 대결 구도 때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속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.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때문에 그냥 수급적인 면으로 빠진다면 성장에 대한 그림이 분명한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게 맞다.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린은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뭐 풍력이든 이런 전략은 어때요? 어쨌든 간에 미래 성장으로 간다. 근데 사실은 가지고 있던 훅 오른 것 같으면 훅 떨어지고 변동성이 크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좋은 기업을 리서치해갖고 한두 개를 꽉 잡아. 수소 중에는 예를 들면 풍력에는 전기차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중에 하나씩을 꽉 잡아가지고 지금 변동성을 쓰니까 좀 꽤 올라가면 일단 좀 팔고 다시 수익한 다음에 밀리면 다시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좀 다시 사고 뭐 그런 전략 괜찮아요?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모든 섹터는 주도주가 있고 주도주가 먼저 뿜어내면 그다음에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뒷단의 키 맞추기가 결국 이루어지죠. 근데 유동성 환경이 안 좋아지면 대장주만 가고 나머지는 다 못 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풍력은 뭐 지금 어제인가요?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는 대규모 지금 그 수주권을 이제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
굉장히 컸어요. 그 전체적인 유닛순에 대해서. 그래서 이제 유닛순도 좋고 CS 윈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종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수소는 역시나 뭐 현대기아차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 같고 모비스까지는 사실 구분지어서 가야 됩니다. 이 부분을 네.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찬가지고요. 현대모비스는 뭐 지배구조 그렇죠. 이슈도 있고. 예, 맞습니다.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뭐 2차 전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. 뭐 LG화학이 눌려는 있지만 사실은 뭐 이게 물적 분할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 네. LG화학이나 SDI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네.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뒷단에 오는 소재는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에 누가 소재를 넣느냐, SDI에 누가 소재를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가는 거고 또 만약에 1, 2년 뒤에 당장은 아니다마는 전고체 방식이 또 다가오게 되면 그렇죠. 방식이 완전 또 바뀌잖아요. 그러면 전고체 쪽에서 누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간다면 또 전고체를 잘하는 소재가 어디냐를 또 봐야 네.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는 스타디는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된다고.